미국의 국기에는 미국 건국의 시작을 알린 13개의 주와 현재의 미국을 구성하는 50개의 주가 각기 선과 별로 상징되어 있죠. 이것이 상징하듯 미국은 본디 독립된 주들의 연방국가인데요. 미합 중국으로 묶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지만 이 주들 하나하나를 독립된 작은 국가로 보는 것 또한 무리가 아니죠. 하지만 이렇듯 여러 개의 주들이 하나의 국가로 묶이게 된다면 정치체제 또한 다소 혼란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두 개의 의회가 있는 양원제를 택합니다. 우선 인구수에 비례해 의원의 숫자가 정해지는 것이 바로 하원인데요.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 각 주마다 다른 숫자별로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곳에서는 한 주에 53명의 하원 의원이, 적은 곳에서는 단 1명의 의원이 선출되죠. 하지만 각기 하나의 독립된 작은 나라를 대표한다는 주들이 어디는 크고 어디는 또 작다면 의회에서의 입김 또한 달라지겠죠. 저기서는 의원만 53명인데 여기서는 의원이 단 1명뿐이다. 이런 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또 상원입니다.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의 의원을 동일하게 배출하는데요. 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동일하게 2명, 인구가 적은 곳에서도 동일하게 2명씩 곧 각 주별로 최소 3명의 의원들이 확보되는 거죠. 그런데 53명인 곳은 더해서 55명이 되고 1명인 곳은 더해서 2명, 아니 3명이 되는데 이걸로 뭔 불평등이 해소될까? 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예를 하나 들어보죠. 미국의 인구 분포는 인구가 많은 10개 주와 하나의 특별구, 즉 수도의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또 그 외 나머지 40개 주의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주요 10개 주의 하원 의원이 나머지 40개 주의 하원 의원들의 숫자와 동등한 수준이라는 거죠. 이 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이 이 주요 10개 주 더하기 한두 개 주에게 모든 혜택을 몰아주고 나머지 40여 개의 주에는 불리한 내용의 법이라고 치죠. 이 40여 개의 주에서는 그 법을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의원 숫자에서 절대적으로 딸리죠. 그렇게 된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국 그 법은 통과되고 말 거고요. 그렇게 마이너한 주들은 점차 소외되는 거죠.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로 국가가 돌아갈 테니까요.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또 하나의 의회, 상원이 있는 겁니다. 모든 주들의 입김이 동등해지는 또 다른 판. 다시 그 부당한 법안으로 돌아와 봅시다. 하원에서는 인구수에서 딸리던 40여 개의 주가 상원에서는 절대다수가 되죠. 주요 10개 주에서 의원이 20명, 내 40여 개의 쩌리주에서 의원이 80명. 이렇게 된다면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더라도 상원에서 그 법이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도 적용 가능하겠죠. 상원에서 발의를 해도 하원에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죠. 상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하원은 임기가 2년이죠. 외교, 군사, 주요 공직 임명 등의 권한은 하원에는 없고 오직 상원에만 있는 권한인데요. 당장 우리가 뉴스를 켜고 미국 관련 뉴스를 찾아볼 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뉴스들은 바로 이 상원 의원들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중동에서 철군한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북한과의 협상, 주한미군까지. 이러한 대외적인 권한은 백악관과 상원에 있는 거죠. 하원만의 권리는 세금과 예산안 심사, 탄핵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 셧다운제 때문에 뉴스 종종 나왔었죠. 멕시코 장벽 관련한 예산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저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하원만의 권한, 예산안을 쥐고 하원을 차지한 민주당이 현 공화당인 트럼프 정부의 세금 예산안을 가지고 압박을 들어간 거죠. 트럼프는 이에 질 수 없다는 식으로 셧다운제를 통해 또다시 민주당을 압박한 거고요. 즉 세금은 하원에서 심사를 받고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원의 또 다른 권리는 탄핵 소추인데요. 저놈 탄핵해주세요. 여기까지는 하원의 역할. 그래, 땅땅땅 도장 찍는 것까지는 상원의 역할이죠. 슬슬 뭔가 보이지 않는 상하관계가 보이시죠?
상원과 하원의 상하관계는 없다지만 사실상 상원을 조금 더 높게 쳐주는 편입니다. 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일관해야 하죠. 그래야 재선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지역에서 기반을 다진 후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후 대권을 바라보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원은 나라 살림, 즉 집안일을, 상원은 직장인처럼 바깥일을 맡는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요.